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13과 최상급 비교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급은 뭐 다른 건 주의하실 건 없고요. 최상급은 이제 뭐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나 조심하시냐면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각각 최상급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만 해석 이제 실수하지 않고 똑바로 해석해 가시면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재학이가 가장 똑똑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라는 이렇게 더 모스트를 써서 최고의, 최상의 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군요. 자, 재학이가 똑똑하다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 라고 비교를 하는 대상이 이렇게 됐는데 any other teacher, 다른 어떤 교사만큼 다 재학이도 똑똑하다 라는 얘기니까 재학이가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school, 그 학교에. 그래서 이런 방식의 표현도 있구나. 그 다른 어떤 교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재학이를 넘버 원을 만드는. No teacher in the school이니까 학교에 교사가 없어요. It's so intelligent as 재학. 이렇게 써도 되네요. 재학이만큼 똑똑한 그런 교사는 학교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신다면 주어가 이렇게 부정어로 시작이 되면 여기는 as를 쓸 수 없고요. as 대신에 반드시 so를 써야 합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재학이가 more intelligent이니까 훨씬 더 똘똘하죠. 뭐보다 똘똘하냐면 학교의 다른 어떤 교사보다도 더 똘똘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급을 이용해도 재학이를 가장 똘똘한 교사를 만들 수 있군요. 자, 이렇게 최상급을 나타내는 방법은 최상급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비교급으로도 원급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저거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비록 그 not explicit goal이라고 할 때 explicit이라는 말은 아주 뚜렷한, 명확한, 명시적인, 구체적으로 드러낸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이런 말입니다.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최고의 과학은 really be seen, 실제로 보일 수 있군요. 뭘로 보일 수 있냐면 refining ignorance, 그러니까 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무지를 좋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죠. 자, 이번 볼까요? 가장 매력적인 자연의 온도 조절 행동 중에서 이런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아주 매력적인 이런 자연의 온도 조절 행동 중에는 뭐가 있냐면 사회적 곤충들의 행동이 있군요. such as 예를 들어서 bees나 ants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제 those는 앞에 있는 behaviors를 받고 있는 놈이겠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는데 뒤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을 경우에 대명사는 that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behaviors를 받는데 that의 복수형인 those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문장 한번 볼까요? TV가 남아있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build up, 가장 빠르게 뭘 쌓아 올리냐면 대중들의 인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에 관해서 대중들의 인식을 가장 빠르게 쌓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됐네요. 자, 4번은요, 1964년에 largest earthquake이니까 가장 큰 지진이 여태까지 기록되었던, 어디에서? 북미 지역에서 기록되었던 가장 큰 지진 주어고요. 그 다음에 rock이라는 단어는 흔들다 라는 뜻이에요. 알래스카를 뒤흔들었죠. 무려 20만 메가톤의 응집된, 집중된 마이트, 여기서는 힘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거 조동사 아니고요. 그래서 20만 메가톤의 집중된 힘으로 알래스카를 흔들었는데 이 equivalent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보시면 equal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똑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0개, 핵폭탄 2000개와 같은 힘인 무려 20만 메가톤의 응집력으로 알래스카를 흔들었다라는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번 문장 볼까요? geologist들은, 지질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for the age of earth and its oldest rock이니까 지구나 그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돌들 이런 것들을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근데 이 수십억 년이라는 이 숫자, 이건 어떤 거냐면 국가 부채처럼요. 국가의 부채처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뭐
국가 부채가 뭐 1000조에 달해간다, 몇백 조에 달해간다라는데 이 조라는 돈에 대한 건 우리가 사실 개념이 잘 안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도 개념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지구가 이렇게 생기고 여태까지 쭉 흘러간 시간을 이렇게 그 1년의 캘린더로 만들면 그러니까 365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12월 31일 자정이 거의 다 되어 온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쓰는 거죠. 그 옛날 이야기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자, 6번 볼까요? round hill이니까 둥근 산이네요. 올라가는데 평원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둥근 산은요. 아마 나타날 겁니다. 지도상에 나타날 건데 그래서 뭘로 나타날 거냐면 한 세트의 동심원으로 나타날 거예요. 얘가 동심원입니다. 한 세트의 동심원으로 나타날 건데 제일 클 거예요. 어디가? 아래가. 바닥이 제일 클 거고 위로 가면 smallest 제일 작겠죠. 꼭대기 주변이 가장 작은 원으로 나타날 겁니다. 소위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타낸 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with population growth가 인구 성장이 느려지면서요. 인구 성장이 느려지면서 가장 강력한 힘, 어떤 힘이냐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힘이에요. 뭐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은 농업 생산물에 대한 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얘가 주어네요. 얘가 이제 will be rising,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아마 올라가는 소득일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는 게 얘네들을 올려놓을 텐데, 자, 요건요 앞에 나왔던 문장을 봤겠죠? 얘네가 바라는 거죠. 누가 바라는 거냐면 실제로 모든 정부와 개인이 바라는 겁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8번 문장 볼까요? 초기 상징적 상호주의자 중에 한 명이네요. 초기의 상징적 상호주의자 중에 한 명인 찰스 홀튼 쿨리가 주장하기를,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리액션을 이용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toward us니까 우리에 대한, as mirrors 거울로 사용을 하는데,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거울로 쓴다는 겁니다. 어떤 거울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자신을 보는 거울로, 그리고 우리의 자기 가치를 판단하는 거울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반응을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됐네요. 9번 볼까요? It isn't going to be easy. 쉽지 않을 거예요. Making change. 변화를 만들기가,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음식에 대한 변화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당신의 아이가 먹는 음식에 변화를 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아마 가장 careful하고 patient한 부모로도, 가장 조심성 있고 참을성 있는 부모도 아마도 알게 될걸요. 이 어린 아이가, 여기 원수는 children일 거거든요. 이 어린 아이가 아마 저항할 거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to some degree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저항을 할 거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 볼까요? 자, 모든 것 중에 가장 역설적인 거죠. 그죠? grandest니까 제일 큰 거잖아요. 가장 큰 역설은 greatest benefit of everyday utilitarian AI가, 즉 최고의 이익입니다. 뭐에? 일상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AI의 최고의 이익은, 우리가 일상에 실용적인 AI를 쓸 수 있게 되는 이 최고의 이익은 아마 will not be increased productivity가 아닐 거예요. 생산성이 양상되었다는 그게 아닐 거예요. 그다음 또는 뭐가 아닐 거냐면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것도 아닐 거예요. 또 뭐도 아니냐면 새로운 방식의 과학,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과학을 하는 새로운 방식,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물론 all those,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죠?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과학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일어는 나겠지만 우리가 저런 AI를 사용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이익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이익은 도착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인공지능의 도착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익은 바로 뭐냐면 AI가 Define Humanity니까 인간성을 정의하게 해줄 거다라는 얘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결국 AI 덕분에 AI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게 해줄 거다라는 게, 이게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게 AI의 출현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익이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문장 자체가 좀 어렵죠. 수능에 나왔던 지문에
빈칸으로 나왔던 건데 이 자리가 빈칸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 문제 빈칸 문제로서도 난도가 되게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과 최상급 비교 마쳤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럼 뭐 할 거냐면 도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